안녕하세요. 한지명입니다. 이 시간에는 IFRS의 수익을,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정리합니다. 수익은 재무제표의 요소죠. 성과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입니다.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즉 자본의 증가에 따라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성과 측정 기간이죠.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입니다. 지분 참여자의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되죠. 이렇게 개념 체계의 정의에 따라 식별된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읽어볼게요. 매출 거래를 나타내는 기준이죠. 예시를 보시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기업은 고객에게 100만 원의 냉장고와 에어컨을 판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냉장고는 계약 시점에 고객에게 인도하고 에어컨은 3개월 후에 인도하기로 했어요. 1단계 계약의 식별입니다. 수익은 5단계법으로 인식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식별돼야 돼요. 기업의 권리는 대가 100만 원을 받을 권리죠. 기업의 의무는 냉장고와 에어컨을 인도할 의무입니다. 이 대가의 지급 조건은 계약 시점에 지급하는 거죠. 2단계 수행 의무의 식별입니다. 하나의 계약이지만 냉장고를 인도하고 나중에 에어컨을 인도하죠. 냉장고와 에어컨의 인도는 계약 측면과 효익 측면에서 구별되는데요. 계약 측면에서의 구별은 냉장고 따로, 에어컨 따로 계약할 수 있는 거고요. 효익 측면에서 구별도 냉장고에서 따로 효익이 있고 에어컨에서 따로 효익이 있는 거예요. 이 계약 측면에서 효익 측면에서 모두 구별된다면 구별되는 의무, 수행 의무입니다. 회계 단위죠. 이렇게 구별된다면 각 수행 의무의 이행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3단계 거래 가격의 산정입니다. 계약 시점에 100만 원을 수령하죠. 이 경우는 대가가 확정되어 있죠. 거래 가격 산정에 이슈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동대가 조건이라면 거래 가격을 추정해야 되죠.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다면 조정해야 되는데요. 대가를 유의적으로 먼저 또는 유의적으로 늦게 지급하는 경우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거죠. 비현금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를 현금이 아니라 다른 재화나 용역으로 받았다면 고려해야 되겠죠. 또 기업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되겠죠. 또 매출 채권과 손상은 IFRS 9을 따릅니다. 수익 기준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거래 가격의 배분입니다. 수행 의무인 냉장고와 에어컨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의 비율로 배분하는데요. 냉장고의 개별 판매 가격은 90만 원, 에어컨의 개별 판매 가격은 30만 원이에요. 이 개별 판매 가격의 합은 120만 원이죠. 그런데 거래 가격은 100만 원이었죠. 이 100만 원을 개별 판매 가격의 비율로 냉장고와 에어컨으로 배분해 줍니다. 자,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변동대가 조건이나 할인액이 있는 경우에 배분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한 배분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후속적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또 변동 대가로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도 검토하셔야 되죠. 5단계 수익의 인식입니다. 계약 시점에 대가를 수령했죠. 현금을 받고 선수 수익을 인식했는데요. 표시에 계약자산, 계약부채와 관련됩니다. 기업의 권리와 의무가 있죠. 기업이 권리를 더 많이 받았다면 계약 부채를 표시하고요. 기업이 의무를 더 많이 이행했다면 계약 자산을 표시합니다. 이 경우는 권리인 대가를 더 많이 받았죠. 계약 부채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부채가 표시됐고요. 자, 그리고 계약 시점에 냉장고의 통제가 이전됐어요. 자, 그러면 냉장고의 수익을 인식해야 되죠. 그런데 통제 이전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돼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포함한 통제 이전의 지표를 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냉장고의 매출만큼 수익을 인식했고 선수 수익, 계약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었겠죠. 그 밖에 5단계에서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를 보는데요. 종전의 진행 기준입니다. 소비요건, 통제요건, 지급청구권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요. 진행률 측정도 보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매출 원가를 인식해야 되는데요. 계약 원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 원가 자산, 계약 체결 원가 자산의 인식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재고자산 등 기준서에 규정이 있다면 이 기준서가 우선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준서 본문을 보셨죠? 이제는 적용 지침입니다. 언제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볼게요. 먼저 라이선싱입니다. 라이선스는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정하는데요. 기업이 이러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 적용 지침을 검토합니다. 접근권 요건이 있는데요. 이 접근권 요건을 충족하면 진행 기준을 적용하고요.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권입니다.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죠. 로열티 제약도 있어요. 라이선스에 사용 기준 로열티, 판매 기준 로열티가 있다면 이 로열티 제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반품권입니다. 제품 불만족 등을 이유로 고객이 반품할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에 검토하는데요. 반품할 권리죠. 그런데 별도의 수행 의무가 아닙니다. 변동 수량의 판매로 봐서 변동 대가 규정을 적용합니다. 반품을 가정해서 회계 처리하는데요. 고객이 반품한다면 받았던 대가도 환불해 줘야 되죠. 환불 부채를 인식하고요. 판매했던 제품도 회수해야 되죠. 회수할 자산을 인식합니다. 이 각각을 총액 표시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은 보증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판매 시 보증을 제공한다면 검토하는데요. 확신 유형의 보증과 용역 유형의 보증으로 구분됩니다. 확신 유형의 보증은 원래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하는 보증이고요. 충당 부채를 인식합니다. 용역 유형의 보증은 이 확신 유형의 보증보다 더 큰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별도의 수행 의무입니다. 다음은 본인 대리인입니다. 고객에게 다른 기업이 관여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검토하는데요. 판단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다른 기업이 관여한 부분에서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식별하고 그 특성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통제하는지를 보는데요. 기업이 통제한다면 본인이겠죠. 다음은 포인트, 할인권, 갱신 선택권 등인데요. 구매한 재화나 용역 외에 추가되는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이 권리는 별도의 수행 의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갱신 선택권이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전체 예상 기간 동안 계약한 것으로 봐서 거래 가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매입 약정입니다. 판매했지만 다시 사는 약속이나 선택권이 있는 경우인데요. 선도계약, 콜옵션, 풋옵션이 있죠. 거래의 실질에 따라 리스, 금융약정, 반품권이 있는 판매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통제가 이전될 수도 있죠. 통제가 이전된다면 판매죠. 반품권이 있는 판매로 회계 처리합니다. 통제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리스나 금융약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판매한 자산을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거래로 보인다면 리스고요. 판매 대가를 받았다가 돌려주는 거래로 보인다면 금융약정이겠죠. 다음은 미행사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행사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수익을 인식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셔야 되겠죠. 다음은 가입비입니다. 가입비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이라면 별도의 수행 의무겠죠. 그게 아니라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후에 이행할 의무에 대한 대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음은 위탁약정입니다.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기 전에 중개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검토하는데요. 위탁약정 지표를 검토하셔야 돼요. 이 중개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위탁약정이라면 기업이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죠. 위탁약정이 아니라면 기업이 중개인에게 판매하는 게 되겠죠. 다음은 미인도 청구 약정입니다. 미인도, 제품은 인도하지 않았지만 청구,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죠. 미인도 청구 약정 지표를 검토하셔야 돼요. 이 지표를 충족하면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계속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미인도 청구 약정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되면 보관 용역이 별도의 수행 의무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인수입니다. 통제 이전의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면 고객이 인수하고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고 객관적으로 기업이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고객이 인수하기 전에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겠죠. 시험평가 목적의 제품에 대해 추가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큰 그림이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행 의무 표시를 해놨어요. 이 부분은 수행 의무가 구별된다면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해서 거래 가격을 배분해서 수익을 인식해야 됩니다.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제시된 것 외에도 계약에는 없지만 고객에게 제공해주던 그런 서비스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수행 의무로 구별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IFRS 수익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